미국의 관세 정책은 전 세계의 무역 정책에 큰 혼란을 주고 있는데요. 또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게 되면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도 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우려하시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작년 말까지만 해도 AI 기술에 대한 패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중국도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이고 갑자기 나타났잖아요. 네, 맞아요. 중국 테크 기업들의 움직임이 진짜 심상치 않은 상황인데요. 딥시크 등장 이후 중국 테크 생태계는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딥시크가 단순한 AI 모델이 아니라 중국의 기술 자립 가능성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긍정과 부정의 혼재된 양상이기 때문에 밸런스를 잘 맞춰서 미국과 중국, 성장과 배당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돈워리 박하윤입니다. 올해 글로벌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변동성을 크게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미국과 중국 모두 강경하게 보복 관세 정책을 내세우면서 더 큰 변동성을 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하는지 오늘 이 시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최수민 매니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래에셋 자산운용 최수민 매니저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시장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이 보편 관세 그리고 상호 관세를 발표하면서 S&P 500 지수가 이틀 동안 10% 넘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리고 이는 블랙 먼데이, 금융위기, 팬데믹 다음으로 네 번째로 컸던 낙폭이었습니다. 동시에 10년물 국채금리도 4%에 근접하는 등 사실 경기 둔화 우려까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투자자분들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건 불확실성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현재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가 멀다 하고 관세 정책이 왔다 갔다 변화하면서 사실 혼란을 더욱더 가중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타임라인 먼저 말씀드리면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10% 보편 관세 그리고 상호 관세를 발표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4월 9일에는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 대해서는 상호 관세를 유예하겠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4월 12일에는 전자제품 등 일부 품목은 관세를 면제하겠다라고 했다가 다음 날엔 또 다시 부과하겠다라고 했다가 이번 주 월요일이죠. 또 다시 관세를 유예하겠다라고 하는 등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트럼프 정책이 조금 더 투자자분들한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듣기만 해도 머리가 아파요. 이걸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너무 혼란스럽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관세가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미칠 것이고 그러면 이제 미국이 먼저 관세를 매긴 거잖아요. 그럼 중국은 또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나요? 말씀 주신 것처럼 미국의 관세 정책은 전 세계의 무역 정책에 큰 혼란을 주고 있는데요. 사실 관세가 올라가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이게 또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게 되면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도 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우려하시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리고 중국도 이에 맞대응하겠다,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이게 문제죠. 네, 이게 문제인데요. 사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심스럽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들어서는 대미 관세를 최대 중국도 125%까지 올리는 등 계속해서 맞대응하고 있는 이러한 보복 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일기 당시보다 지금 무역 불확실성이 더 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도 계속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분산 투자 그리고 리스크 관리 이렇게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대미 관세를 최대 125% 일단 세 자릿수가 넘어가면은 이거는 두 국가의 무역이 단절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사실 미국도 좋을 건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트럼프 대통령은 왜 당선이 되자마자 관세를 외치고 있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우선 대통령의 연설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가장 원하는 게 성장을 통해 미국을 다시 그레이트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데요.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가 내세웠던 소비 위주의 부양책을 펼친 결과로 인플레이션이 더욱더 가중됐다라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소비보다는 생산 중심으로 성장을 도모하겠다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미국이 제조업 기지로서는 좀 매력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대규모 감세와 규제 완화 그리고 값싼 원자재 공급 등을 통해서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던 이 감세의 규모는 일기 행정부에 비해서 약 3배 정도 큰 상황인데요. 그리고 법인세를 현행 21%에서 15%로 인하하고 소득세도 영구 인하하겠다라는 방안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필요한 재정 확보 규모가 약 5조 달러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인데요. 그리고 여기서 나온 해법이 바로 관세입니다. 한 인터뷰에서 피터 나바로 전 백악관 무역 고문은 보편 관세를 20% 인상하면 향후 10년간 6.5조 달러의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결국 트럼프의 관세 강화는 감세 재원을 마련하고 동시에 미국 내 제조업을 부흥시키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무역 수지 적자도 개선하는 등의 긍정적인 목적이 담긴 정책 도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세를 진짜 매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불확실성이 큰 장세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지금처럼 정책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상황이 물론 혼란스럽지만 트럼프발 관세 정책은 지금 어느 정도 정점은 지나가고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한 변화 속에서 투자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가지 정도 이유를 드리자면 우선 첫 번째로는 작년 말까지만 해도 AI 기술에 대한 패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었는데 맞아요. 지금은 중국도 어느 정도 올라온 딥시크가 상태이고 갑자기 나타났잖아요. 네, 맞아요. 중국 테크 기업들의 움직임이 진짜 심상치 않은 상황인데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아직 트럼프발 관세 리스크가 잔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장기간 대통령이 관세를 가지고 압박하기는 어려울 수는 있지만 4월 2일 한 번의 관세 발표로도 주가가 요동치는 모습을 보셨기 때문에 그 여진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트럼프 정책 방향은 미국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각각 긍정과 부정 요인이 모두 잔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긍정 요인으로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던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그리고 규제 완화 등의 정책이 남아 있을 것 같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 주도로 AI 산업을 육성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경기 부양책을 내세우는 점은 긍정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요인으로는 두 국가 다 지금 현재로선 무역 불확실성이 남아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대선 후보 시절 때부터 계속 말해오던 IRA 칩스 법안 폐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 부동산과 소비가 침체된 게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언제 해결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그러한 긍정, 부정 요인이 모두 다 혼재된 양상이기 때문에 저는 미국과 중국의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올해는 증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이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 미국과 중국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키워드로 딱 꼽아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투자해야 될 때 알아야 할 키워드는 뭘까요? 두 번째로 중요한 키워드는 성장과 안정의 키워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CNN의 글로벌 공포 탐욕 지수를 보면 4월 14일 기준으로는 극단적 공포 단계에 있다라고 나왔는데요. 이는 시장 불안 심리가 여전히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는 투자자분들이 성장주나 변동성 높은 자산에 대해서 여전히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은 이러한 정치적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존재하더라도 기업들의 펀더멘털, 즉 내재적인 성장성은 아직 훼손되지 않았다라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성장주 그리고 배당주를 통해서 성장과 안정을 잘 밸런스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 사실 말씀하셨을 때 성장과 안정이 같이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성장주 따로 또 배당주도 따로. 안정적으로 네. 이렇게 추구하자 이런 말씀을 네. 해주셨네요. 근데 아직 트럼프 대통령이 감세나 규제 완화 정책이 시행되지 않았다라고 우리 다 알고 있고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진짜 이 부분이 실제로 시행이 되면은 만약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막 불확실성이 막 있다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은 그 해소돼가는 국면에서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확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실제로 시행이 되면 주가 반등이 정말 될까? 이런 궁금증도 있네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법인세가 인하되고 감세 정책이 나오더라도 주가가 바로 즉각적으로 반등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긍정적인 요인으로는 감세가 되게 된다면, 법인세가 인하가 된다면 기업의 EPS 성장에는 긍정적인 요인이라서 이를 통해서 주가 반등의 동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트럼프 정부가 1기 때와는 조금 다른 상황에 놓여 있어요. 트럼프 1기 당시에는 감세 정책을 펼칠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의 재원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었던 상황인데 네. 지금은 재정 부담이 훨씬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 인상 그리고 어느 정도 예산안 축소를 통해서 재정을 확보한 이후에나 이러한 감세 정책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시점은 아마 올해 하반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긍정과 부정의 혼재된 양상이기 때문에 밸런스를 잘 맞춰서 미국과 중국, 성장과 배당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네. 바로 미국의 중간 선거인데요. 중간 선거가 내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를 앞두고 어느 정도의 정치적 성과를 마련을 해야 되기 네. 때문에 그 전까지에는 감세 그리고 관세에 대한 우려가 많이 없어진 상태로 중간 선거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은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트럼프라는 사람과 또 중간 선거를 네. 저희는 또 믿고 네. 투자를 해야 될 것 네. 같네요. 중국과 미국의 균형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사실 아직 많은 분들이 중국 투자는 시기상조다라는 인식도 있고 미국 관세를 지속해서 부과한다면 과연 중국 증시가 잘 버틸 수 있을까라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딥시크 같은 이런 새로운 트렌드들이 올라오니까 그래 지금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우리 매니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G2라는 단어는 다들 아실 텐데요. 네. 미국과 중국이 바로 G2인데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지금은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양대 산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나라에 대해서 균형 잡힌 시각이 더욱더 중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경제 지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3월 말 발표된 중국의 제조업 PMI가 50.5를 기록했는데 이게 의미하는 건 경기 확장 국면에 있다라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시장이 그동안 부진했던 건 뭐 미국의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이 아니라 네. 중국 자체의 부동산 침체 그리고 소비 둔화, 성장률 하락 등의 내생적인 문제가 원인이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완화되고 있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공포를 계속 야기했을 때 오히려 다른 국가들 대비 중국의 주가는 조금 더 회복 탄력성을 네. 보여주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네. 딥시크 요즘 정말 얘기 많이 나오는데요. 이러한 AI 기술의 혁신도 하나의 키포인트인데요. 딥시크 등장 이후 중국 테크 생태계는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딥시크가 단순한 AI 모델이 아니라 중국의 기술 자립 가능성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그리고 중국 정부도 이에 맞춰서 AI, 테크, 로봇 그리고 휴머노이드 등 다양한 신사업의 어떤 육성 정책을 내세우면서 전반적으로 중국 정부 그리고 기업들이 기술력을 잘 함유해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딥시크 자체가 청년 실업 해소, 스타트업 붐 유도 등 경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요인을 많이 주고 있어서 중국이 참 지금 주목하기에 좋은 적절한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AI가 굉장히 무섭게 치고 성장을 하고 있는데
영상들 보니까 막 중국 로봇들이 네. 굉장하더라고요. 중국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우리는 어떤 산업, 중국의 어떤 산업, 그리고 또 중국의 어떤 기업에 주목을 해야 할지 앞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과 함께 이렇게 융합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네. 지금 중국 정부가 산업 육성 정책을 계속 내세우는 방향성을 보게 되면 AI, 테크, 휴머노이드, 로보틱스 이러한 신사업 위주로 많은 부양책을 내세우고 있어요. 특히 2025년 양회에서 중국 정부가 발표한 10대 미래전략 사업 관련해서 신사업이 대거 포함됐는데요. 이를 통해서 정부 차원의 전방위적인 투자가 예고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 흐름이 기업 투자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중국 주요 빅테크 5개의 올해 캐펙스가 전년 대비 40.9% 증가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 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딥시크 등장 이후 많은 기업들이 AI 기술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네. 대표적인 기업 몇 가지 말씀드리면 우선 샤오미는 중국판 애플 그리고 테슬라로 불리는 기업입니다. 네. 스마트폰부터 전기차까지 AI 중심의 하드웨어 혁신에 집중하고 있고 최근에는 AI 글라스 등의 신제품이 출시가 되면서 더욱더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네. 중국의 아마존이라고 불리는 기업인데요. AI 커머스 시장을 선도 중인 기업입니다. 딥시크와 비슷한 성능의 자체 AI 모델인 QN2.5를 출시했고 올해 4월 정도에는 QN3를 출시 예정이라고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텐센트 같은 경우에는 게임 회사라고 많이들 알고 있으실 텐데 사실 소셜 부문의 위챗까지 갖춘 디지털 플랫폼 기업이에요. 네. 그래서 AI를 동영상, 게임, 클라우드에 접목해서 비용 절감 그리고 생산성 향상까지 기대된 기업입니다. 그리고 SMIC는 중국에서 대표적인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인데요. AI 확산에 따른 반도체 칩 수요 증가와 이구환신 정책에 따른 수요 증가가 맞물리면서 더욱더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메이투안 같은 경우에는 네. 배달과 호텔 예약 서비스에 AI를 적용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있고 자체 AI 모델인 롱캣을 출시를 해서 기존의 서비스 생산성 향상에 더욱더 긍정적인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레노버는 많이들 PC 기업이 아닌가, 들어봤어요, 많이. 컴퓨터 기업이 네. 아닌가라고 알고 계실 텐데 맞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는 AI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로봇 산업 쪽으로도 계속해서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딥시크를 자사 제품에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정책 지원과 기업들의 입장에서의 혁신이 계속 맞물리면서 중국 핵심 기업들의 실적도 좀 탄탄하게 뒷받침되고 있는 모양인데요. 알리바바, 메이투안, 샤오미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은 2024년 연간 기준으로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특히 AI를 많이들 도입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국 정부의 산업 육성 정책 그리고 기업들의 성장성 이런 게 맞물리면서 중국 AI 그리고 테크 쪽으로 많이들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이 많네요. 자, 오늘은 롤러코스터 같은 장세에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지 고민이 많은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글로벌 시황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방향성을 살펴보았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균형 그리고 성장과 안정 사이의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오늘은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최수민 매니저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